뉴스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양지열 변호사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잠시 후 오전 8시쯤이면요. 조영남 씨가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 시각 현재 춘천지검 모습입니다. 입구 모습인데요. 잠시 후 이 입구를 통해서 가수 조영남 씨가 이번에 대리 그림을 그려서 판 혐의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과연 오늘 검찰 조사에서는 수사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이미 알려진 대로 사기 혐의 여부, 그 의도성 여부를 밝히는 게 가장 쟁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이나 본인이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려줬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걸 묵인하고 그렇죠. 또 판매를 했느냐, 거기에 얼마만큼이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느냐거든요. 지금 이제 밖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그럴 만한 동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주변인의 말을 빌긴 했습니다만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그림 그린 모습 보여줬다가 그걸 누군가에게 자기 것처럼 대신 팔았다면 바로 사기다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작으로 의심되는 작품들 하나에 대해서 실제로 대작이 맞느냐 확인 대조 작업도 보여야 되고, 그걸 또 얼마만큼에 또 어떻게 팔았느냐, 판매했던 경위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만큼 거기에 조영남 씨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냐, 이런 것들을 네.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의 어떤 신문 같은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네, 뭐 조영남 씨 본인은 굉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측근들과 함께 입을 맞추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이 사기 혐의, 의도성 여부를 밝히는데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런 목적이나 동기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뭐 묻지마 범죄라는 게 왜 나오는 거죠? 동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동기라는 것과 범죄의 고의 이런 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사기라는 범죄의 고의성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렇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느냐가 문제지 왜 그런 짓을 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적절한 해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요즘 미술계가 떠들썩하죠. 이제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위 여부까지 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 업계에서는 위작 유통설이 암암리에 돌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림 13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13점 모두 위작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일단은 뭐 13점이 모두 가짜라고 공식 국과수가 확인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이 그림을 믿고 구매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겠죠. 1차적으로는요, 일단. 구매자들 피해, 그리고 이우환 화백도 상당한 피해를 받은 그렇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제 열쇠점이 일단 보관하고 있는 열쇠점에 대해서 위작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네. 내용을 보면 그 위작 그렸다는 사람 증언은 50여 점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한 37점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다른 위작화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네. 훨씬 더 많은 위작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우환 화백도 프랑스에 있는데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들어와서 직접 좀 보겠다라는 것이고, 이 사안이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있었던 위작 논란과 관련해서 네.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우환 화백이 또 워낙 또 거물 그렇죠. 화가이다 보니까. 예. 자, 미술계에서 이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는 위작 논란. 최근에 있었던 위작 논란들, 대표적인 화가들의 위작 논란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991년도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떠들썩했죠. 저 그림도 지금 위작 논란에 휩싸져 있고요. 2005년도 이중섭 화백의 그림도 물고기와 아이, 바로 저 그림이 위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그림값이 한두 푼이 아닌 아주 명작들입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에 역시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라는 저 그림도 위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미술계의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위작 논란에 휩싸이고 실제로 위작들이 이렇게 상당량이 제작되는 이유, 분명히 이걸 필요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미술 작품을 통한 어떤
거래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단 뭐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뭐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시장폭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법이나 제도가 일일이 간섭하기가 어려운데 아하. 그렇게 그래서 들여다볼 수는 없는 반면에 거기서 거래되는 가격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투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투명하게 이게 할수 없죠? 가격을 매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네.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뭐 이게 공산품처럼 이 정도 단가면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박수근업의 팔레트 같은 경우는 무려 경매에서 45억 원, 5억 그렇죠. 원에 납찰이 됐던 거예요. 그런 정도의 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끼어들 수 있는 요소도 그만큼 많은 거죠. 네. 왜냐면 만드는 쪽에서도 예를 들면 팔레트도 45억이고 이완화백 선으로부터 이런 것도 한 23억 이 정도 네. 팔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한 점에 위작을 했을 때 이게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네. 그 위험 부담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아하. 생각, 그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그리는 미술계의 사람들. 한탕주의가 또 있군요. 위작 논란. 그렇습니다. 가운데. 아까 그 천경자 미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자 생활 할 때 저 위장 논란을 처음으로 썼거든요. 예, 그때. 예. 그것도 인사동에서 그런 소문이 이제 막 돌 때 이번이랑 비슷합니다. 이완 네. 화백건이랑 위작이 있다 막 소문이 드는 걸 듣고 제가 직접 위작을 네. 했다는 사람을 만나서 보도를 했는데 예전부터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구매자가 있고 수십억 원에 네. 그리는 사람은 한 번 그려서 성공하면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고.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썼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그림 그리는 모습 보여줬다가 그걸 누군가에게 자기 것처럼 대신 팔았다면 바로 사기다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작으로 의심되는 작품들 하나에 대해서 실제로 대작이 맞느냐 확인 대주 작업도 보여야 되고 그걸 또 얼마만큼에 또 어떻게 팔았느냐 판매했던 경위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만큼 거기에 조영남 씨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냐 이런 것들을 네.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의 어떤 신문 같은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네. 뭐 조영남 씨 본인은 굉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측근들과 함께 입을 맞추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이 사기 혐의, 의도성 여부를 밝히는데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런 목적이나 동기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뭐 묻지마 범죄라는 게 왜 나오는 거죠? 동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동기라는 것과 범죄의 고의 이런 거는 별개의 문제. 뉴스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양지열 변호사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잠시 후 오전 8시쯤이면요. 조영남 씨가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 시각 현재 춘천지검 모습입니다. 입구 모습인데요. 잠시 후 이 입구를 통해서 가수 조영남 씨가 이번에 대리 그림을 그려서 판 혐의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과연 오늘 검찰 조사에서는 수사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이미 알려진 대로 사기 혐의 여부, 그 의도성 여부를 밝히는 게 가장 쟁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이나 본인이 알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려줬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걸 묵인하고 그렇죠. 또 판매를 했느냐, 거기에 얼마만큼이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느냐거든요. 지금 이제 밖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그럴 만한 동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주변인의 말을 빌긴 했습니다만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구시할 이유가 없는데 사기라는 범죄의 고의성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렇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느냐가 문제지 왜 그런 짓을 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적절한 해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요즘 미술계가 떠들썩하죠. 이제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위 여부까지 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 업계에서는 위작 유통설이 암암리에 돌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림 13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13점 모두 위작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일단은 뭐 13점이 모두 가짜라고 공식 국과수가 확인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이 그림을 믿고 구매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겠죠. 1차적으로는요, 일단. 구매자들
피해, 그리고 이우한 화백도 상당한 피해를 받은 그렇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제 열세점이 일단 보관하고 있는 열세점에 대해서 위작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네. 내용을 보면 그 위작 그렸다는 사람 증언은 50여 점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도 한 37점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또 다른 위작 화가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네. 훨씬 더 많은 위작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우한 화백도 프랑스에 있는데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들어와서 직접 좀 보겠다라는 것이고 이 사안이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있었던 위작 논란과 관련해서 네.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우한 화백이 또 워낙 또 거물 그렇죠. 화가이다 보니까 예. 자, 미술계에서 이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는 위작 논란. 최근에 있었던 위작 논란들, 대표적인 화가들의 위작 논란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991년도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떠들썩했죠. 저 그림도 지금 위작 논란에 휩싸져 있고요. 2005년도 이중섭 화백의 그림도 물고기와 아이, 바로 저 그림이 위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그림값이 한두 푼이 아닌 아주 명작들입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에 역시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라는 저 그림도 위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미술계의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위작 논란에 휩싸이고 실제로 위작들이 이렇게 상당량이 제작되는 이유, 분명히 이걸 필요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미술 작품을 통한 어떤 거래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단 뭐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뭐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시장폭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법이나 제도가 일일이 간섭하기가 어려운데 아하. 그렇게 그래서 들여다볼 수는 없는 반면에 거기서 거래되는 가격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투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투명하게 할 이게 수 없어요? 가격을 매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네.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뭐 이게 공산품처럼 이 정도 단가면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박수근 화백의 팔레트 같은 경우는 무려 경매에서 45억 원, 5억 그렇죠. 원에 납찰이 됐던 거예요. 그런 정도의 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부정